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953년 예일대에서 삶의 목표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일대 학생에게 삶의 목표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20년 뒤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본 거죠. 당시 별다른 목표 없음이라고 답한 27%는 2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삶이었나요? 대부분 빈민층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10%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에서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도 높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항상 가지고 있다는 3%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과 목표 없이 무기력하다고들 하는데 오늘 이 진로 레시피는 책 읽기의 달인인 이건우 도서평론가를 모시고 이런 아이들의 삶의 목표와 동기를 책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건우 독서평론가님을 잠깐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지난 출판저널, 그러니까 출판 전문 잡지죠.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필독하시는 잡지인데 거기 편집장을 지내셨고, 뭐 한양대, 안양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또 이제 중앙일보, 문화일보, 프레시안 등에서 서평을 기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KBS에서 즐거운 책 읽기를 진행하셨습니다. 뭐 네. 내신 책으로는 뭐 베스트셀러 책 읽기의 달인 호모 포커스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을 내서 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정말.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소개 드렸는데 좀 뭐 어떠셨는지? 뭐 별 볼 일 없고 책만 읽는 사람이 과정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예일대 이게 1953년 사례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도 절실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당시 50년대 미국은 제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잘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죠.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아이들이 빨리 그렇게 뭐랄까 직업에 대한 관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가질지 몰랐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저희 때는 뭐냐면 어렸을 때 다 가난했으니까 그땐 꿈이라도 있었죠. 저희들은.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혹시 어렸을 때 밀가루 타시려고 동사무소 가보셨나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대 차이가 앞집에서는 트럭으로 그 네. 연탄 광에다 넣는데 낱개로 연탄을 사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뭐 어렸을 때 연탄을 떼긴 했었는데 네. 낮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리어커로 뭐 받아왔거든요. 저만 네. 해도 제가 이제 64년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지방 소도시는 제가 특별하게 가난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희망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이는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대바라졌죠. 네. 무슨 뜻이냐면 현실을 이겨내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게 나중에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어린 시절에 뭐가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죠. 저희 친구들 중에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많았습니다. 예, 네. 그때 육사 갔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때 육사를 갔죠. 물론 이제 그렇죠. 시대가 이제 대통령은 그렇죠. 육사를 네네.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됐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세무대학, 경찰대학. 제가 그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고3 담임을 마치시고 중학교로 쫓겨나셨어요. 뭐요? 그 우수한 아이들을 서울연구대를 안 보내고 특수대학으로 갔잖아요. 근데 점수는 다 서울연구대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근데 저희들은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삶의 공무원, 그렇죠. 경찰, 군인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빨리 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잘 됐고 또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다들 꿈을 이뤘죠.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정말 어렸을 때 얘기했던 꿈대로 다 아이고, 이루어온 모습을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빨리 갖는 거는 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이게 꿈하고 어떤 미래 목표가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좀 책을 읽으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네. 뭐 동화책도 읽고 그러지만 읽는 책 가운데 이제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잖아요. 예. 위인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 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위인전도 있지만 네. 인류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음. 또 자기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직업 세계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떤 동기로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 의미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제 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네, 네. 이 친구는 그 제가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어렸을 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소설을 제가 줬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읽어봤는데 원어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 네. 그 애를 고문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 소설을 줬는데 애상들어 역시 재밌게 읽고 또 당시 또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중학교 때 얘가 의류 쪽에 가겠다. 그러니까 의상이나 특히 얘는 이제 그 당시에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그 뭐랄까 패션 잡지 기자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의류학과를 갔고요. 네. 의류학과 정작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산업세계가 알고 보면 좀 박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꿈을 꾸기는 하는데 저희 부부는 대단히 그 딸한테 감사했던 게 이 친구는 이미 그 수시로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 합격한 수준이 뭐였냐면 수능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능을 보긴 했는데 네네. 수능을 안 봐도 이미 대학을 가는 그래서 아. 1년 장학생으로 그럼 뭐 학력 평가나 어떤 학교 내 생활이나 봉사 활동이나 여러 다른 점수들이 그 친구는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네네. 입시와 관련돼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꿈이 있으니까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갔더니 그 교양 과목 중에 미술사 과목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의상 의류 쪽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심이 미술사에 있게 된 거예요. 전공보다는. 그래서 이게 대학을 가서 또 자기의 또 역량, 자기가 관심을 기울일 분야가 또 확장된 거죠. 저희는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부모로서 딸에게 한 권의 소설을 권해주는 바람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 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꿈을 이루겠다 열심히 노력한 거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이 더 확장돼서 지금은 복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미술사를 전공하겠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네. 동기는 바로 책 한 권을 권해준 데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들으시면서 네. 뭘 많은 분들이 닥터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의 꿈을 그 네. 자녀들에게 네. 주기 위해서 책을 또 권하시기도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의도적이면 아이들이 알고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재밌는 소설을 준 거예요. 근데 꼭 부모님이 읽어보시고 권해주는 게 도움이 좋죠. 되겠죠. 아무래도 좋죠. 아, 그러면 네. 얘기도 되고 그렇죠. 토론도 아이가 또 뭐 흥미로워하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복불복이거든요. 이렇게 부모가 원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빌려줬을 때 의류 쪽에 나가라 혹은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미술사를 전공하라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재미있는 책을 중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책 읽기 시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재밌는 소설을 하나 보내준 거죠. 책 좋아했던 아이인데 책 멀리하지 말라.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책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과 이제 홍표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특히 역사물에 많이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에서도 이제 TV에서 연계 소문도 하고 아, 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징비로 어록같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차이가 뭐 좀 다를까요? 아쉬운 거는 드라마는 아무래도 제한돼 있죠. 그게 역사 드라마라면 어쨌든 지금 말로 따지면 정치인들이고 네네. 요즘에 이제 드라마들은 좀 전문직에 해당돼 있어서 제한돼 있어서 아이들의 그림이 다양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역시 이제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TV의 영향이 큰 게 네. 요새 쿡방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먹는 거를 네. 이렇게 방송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먹고. 직업을 네네. 꿈꾼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옛날하고 달리 이제 그런 보는 매체들이 영향이 큰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직업의 세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TV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요리사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건데 셰프라고 해서 되게 멋져 보이지만 얼마나 주방에서는 힘들고 그렇죠. 또 그 유명한 그 셰프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시간 대단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걸 너무 생략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만 방송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런 네. 측면에서는 어떤 직업 세계에 대한 내면 세계를 충실하게 다룬 것들은 역시 책일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렇죠. 예. 선생님, 그 책 읽기가 꿈꿀 권리를 옹호한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 읽기가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에 강연 요청이 오면 네. 제발 우리 애들 책 좀 읽게 강의 좀 해주세요 해서 맞춤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네. 썼던 원고고. 그러면 이제 책 읽기를 허락하는 분들 아이들을 도발하는 강인가요? 아니면 어떤 좀 읽어보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러셀과 홉스본 얘기예요. 네. 둘 다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들인데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 러셀은 아주 좀 쉽게 얘기하면 반공주의자일 정도예요. 대단히 뛰어난 철학자이지만 네네. 홉스본은 또 이렇게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찌감치 부모를 다 여유해요. 두 러셀이나 홉스본이라는 사람이. 근데 세계적인 지식인이 됐는데 러셀이 자서전에 보게 되면 부모를 잃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자기를 이제 보호해줬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읽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러셀은 이제 뭐냐면 자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수학. 그래서 러셀은 이제 수학 철학자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홉스봄도 똑같은데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서예요. 네, 특히 러셀은 부유한 집안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국 수상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이죠. 네. 그런데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권력 있는 집안이라도 부모를 여인 어린 러셀은 자살을 결심할 정도까지 나타나거든요. 그 자서전에 보면. 근데 책 읽기를 통해서 이걸 이겨냈다는 거고요. 홉스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가난을 이겨내고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된 데는 바로 책 읽기인데 홉스봄은 좀 더 정직하게 표현했는데 책 읽기가 부모를 잃은 그 아픔을 아예 상처가 안 되게 만들어줬다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그런 상처까지도 어루만져주고 꿈을 꿀 수 있게 역시 지금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해주는 거죠. 아, 예, 지금 다 이제 힘든 때는 이 현실을 버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어린 아이가 그걸 이겨내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에 읽는 책이라는 게 대부분 동화책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 또 위인전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은 늘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보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나 은수저들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흑수저예요. 신데렐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재가 묻은 소녀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요즘 말로 흑수저들이에요. 흑수저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이야기죠. 그런 거 읽으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텨낼 만한 힘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왜 책을 안 읽느냐 아주 좀 경박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만해서 안 읽는 것 같아요.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부모의 경제적인 여유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인 게 해결된다고 해서 풍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체로 그렇게 금수저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가 잘 나오잖아요. 사회적 네. 공분의 대상, 네. 갑질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갑질 한번 잘못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경제적 여유만 갖고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세상을 움직였던 유명한 학자 두 네네. 사람이 네네. 아주 좀 공교롭게도 부모를 일찍 여긴 고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서는 책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 이거는 요즘 세대들에게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인간의 유구한 역사가 그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동화도 네네네. 이제 문학이니까요. 네네. 문학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게 되면 특히 동화는 인간이 갖고 있던 신화의 세계를 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알아먹기 쉽게 풀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모티프라고 해요. 모티프. 네. 예, 그 이야기가 공통된 거.
그래서 뭐 신데렐라가 있으면 우리는 콩쥐 팥쥐 있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이제 심청이도 있고 그렇죠. 뭐, 네.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게 그러면 이게 전파됐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양계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심성의 세계는 공통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인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언어화하고 그럴 때 가면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신화로 보는 건데. 저도 예전에 그 101마리 원숭이라는 책을 보면서 예. 그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그 생명체들이 대륙간에 떠올려서 무의식 네. 간액을 통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예, 그게 이제 글귀를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아, 세계예요. 예. 그래서 요즘 많이 융은, 나오죠. 네, 네네. 융은 이제 한 사람의 융도 이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세계를 파악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제대로 해석되려면 그 네. 민족 공동체의 집단적인 무의식 세계 네네.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인류 전체의 공통된 무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의 꿈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해서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문학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사유의 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장르를 달리할 뿐이지. 네네. 원초적인 얘기는 신화이고 네. 그걸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세련된 세계로 얘기한 건 소설이고 그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낸 거는 동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층위로 읽든 간에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지혜를 네. 알려주는 건 분명한 근본적인 네, 지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쯤 되니까 선생님 사례가 되게 궁금한데요. 이 도서평론가라는 그 직업을 어떻게 책으로 찾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방송이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네. 제 좀 건방지지만 제 사례를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걸 돌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가 하면 네네. 저희들처럼 네. 그걸 엉뚱하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문학이나 식으로? 예술로 아, 이 가난을 이겨내는 힘은 음.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릴 때 뭘 한다. 그럼 그런 글귀를 보신 책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세대는 아마 네. 공통될 텐데요. 네. 삼중당 문 거죠. 네, 그거는 새로 읽기. 네. 그렇죠. 그 네. 당시에는 뭐 한국 문학 및 세계 문학이 다 있었고 네네. 되게 쌌거든요. 네. 싼 데다가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저것 꿈꾼 거죠. 뭘 알고 읽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읽으면 시샘하고 읽고 제가 읽으면 친구가 못 읽었으면 이제 무시하면서 읽고 지적 허영심이죠. 그런 맞아요. 상태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로 이렇게 쫓겨났던 담임 선생님이 네. 저보고 야 너는 어떻게 국문과를 발생을 하냐 영문과라도 가야지 뭐 그 정도로 이제 권하실 정도로 다들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대체로 보면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걸 예술적으로 승화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운이다. 우리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 없이 이제 선생님도 잘 몰랐죠.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어렸을 때 책 읽으면 왜 문예반 활동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 정작 나중에 국문과 안 가더라고요. 법대. 뭐 그런 영문과 가고 막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학교 때는 나대지 않고 이게 좀 책만 많이 읽고 꿈을 키웠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국문과를 갔죠. 그 중에 하나는 모교의 교수된 친구도 있고요. 저처럼 또 이렇게 도서평론가 된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또 흥미롭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아까 어떤 영국의 그런 사상가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난 같은 미래의 희망을 책에서 많이 찾으셨다고 그러네요. 네네. 지금 학생들 역시도 어떤 지금 무기력이나 권태나 뭐 일상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우울한 정도까지도 다운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책을 통해서 분명히 승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은 네. 석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네.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학교에서 좀 잔인한 조치를 내렸어요. 네.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 아. 문과 전교 꼴등이었어요. 문과 꼴등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업 안 들어도 된다. 이건 뭐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네. 근데 다행히 그 학교가 그 선생님한테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 학생한테 너는 책은 좋아하니까 도서관에 가라.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너무 신났죠. 들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는 대학 못 가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왜
무기력해진 것 중에 하나는 풍요로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꿈이 없어 무기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분은 좀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분도 아닌 얘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대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었냐면 학과 가이드를 읽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시는 책을요? 학과 가이드 아니 아, 이러이러한 학과가 있는데 예, 예, 무슨 예. 공부하고 미래가 이런 일. 지금 하면 진로와 진로를 관련된 네, 네.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는 거의 다 읽으니까 네. 다 읽고 이제 읽었으니까 더 이상 안 읽은 없으니까. 책을 학교 도서에 봤더니 네. 그런 책인 거예요. 학과 가이드 뭐 이런 거. 네네. 그다음에 뭐죠 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연갑 이런 거. 그잘 때도 그 잘만도 한데 그 구석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거나 애들 상담해 주려고 보시는 책 아니에요? 네. 글쎄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런 책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이제 그걸 예.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갈 만한 학과, 찾은 거예요. 문헌정보학과. 아. 그래서 그 애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고3 때 그 학과 가이드를 보고 문헌정보를 가했다고 마음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 상담을 올렸어요. 네. 저 도서관인데 구출해 주세요. 이런 그게 거 아니라 올렸나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죠? 아하. 이제 사탐부터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탐의 가장 대명사가 국사잖아요. 네. 그래서 국사는 어떻게 공부하죠? 교과서 3번 읽어보세요. 아. 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는 시험 안 보기로 했고 사탐을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해 수능을 재수해서 보고 점수를 가지고 왔더니 인서울 점수가 나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아마 그분이 교사 생활하면서 최고로 벅찬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교 꼴등이 인서울이 되는 점수를 받아왔어요. 예.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독서죠. 책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책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들의 무력함만 아시지만 네. 대학에서 무력함을 또 봐야 돼요. 그렇지. 좋은 요즘 대학 대학생은 막상 뭐 갔는데 책을 읽기보다는 그냥 공무원 준비서를 예.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요. 탑쌓기 놀이야. 그 이전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공이 자기랑 안 맞아서 갈등하는 친구. 아. 그 대체로 보면 부모님이 권했거나 그렇죠. 점수에 맞춰서 온 경우죠. 그렇죠. 이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음. 뭐 부모님의 권유, 뭐 그다음에 선배들의 어떤 활동상, 선생님의 이런 어떤 그런 지도 다 네. 필요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책에 나온 사람들에서 자기가 감명 받아서 선뜻 동의해서 그 길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네. 활기가 넘치고 목표에 대한 집착도 생기고 그리고 그 대학에 갔을 때 만족도도 높은 거죠. 저도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좀 사춘기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황순원의 소나기 그거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어느 때였어요. 부분인가요? 눈물이 나는 부분은 그 이제 죽으니까. 죽으니까. 예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그 생각하면서 그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하여튼 울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읽으면서 울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 보면 저 이제 배우가 됐던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감정 몰입에 대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많은 매체들이 등장해서 청소년들을 휩싸고 있어서 굳이 책이 아니어도 된다고 쉽게들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보면 오랫동안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책이더라고요. 아무리 맞아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노력해 주시는 거는 정말 남는 장사예요. 저는 뭘로 자식과 관계에서 부모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남는 장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생각해요. 그럼 책 읽을 때 특별히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은 뭐 우리나라 학생들은 네. 시간이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예. 그것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을 활용하도록 하는 거. 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읽을 책들은 네. 잘 이렇게 꼭지가 한 꼭지당 뭐 페이지가 많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이라도 읽게 해주면 좋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책 많이 읽던 어머니들은 네. 나는 책을 한 권 딱 손에 잡으면 밤새 읽었다. 읽었다. 너도 그렇게 읽어라. 이건 과용이시고요. 아이들한테는 시간 남을 때마다 읽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게 혹시 진로 탐색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하나 있을까요? 예, 일찌감치 나와서 많이들 알려졌고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네. 권했던 책인데요. 네.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부키 전문직 리포터라는 책을 내고 있어요. 전문직 리포트요. 예,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이런 네. 식으로
공무원, 금융인, 약사, 사회복지사, 치과 의사, 뭐 그다음에 그 사서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솔직한 이런 진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직업은 뭐 하는 것이냐, 네네. 뭘 준비된 거냐 이런 거를 알려준 책이 21권이나 나와 있거든요. 어이구 그러면 오늘 예. 거의 직업군이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거 한번 관심 도서관에 있는 가셔서 직업군은 관심 예, 있는 직업군은 예, 있어요. 한번 보시면 뭐 네네. 이렇게 과정 없이 네. 예, 솔직하게 쓰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흥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책은 지금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책 안 읽는 아이를 둔 학부모를 위한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